붙는 날씨가 한 달 동안 최소 한 달은 돼서 걱정이다. 그럼 방학을 돌려요. 응? 그럼 방학 그래도 꽤 길잖아. 그렇지. 수목금토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일? 목금토일. 5일이면 학원 방학식으로는 짧은 거 아니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껴있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오래. 이런 시대에 트레킹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미친 거야. 응. 예? 트레킹. 차라리 자전거 하거나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 되도록이면 10분 안에 푸는 거야. 13번까지. 푸죠? 네. 저기 그 누구죠? 정수와 김준기 교회 수련회 있고 누구? 정수와 김준기 김준기요? 김준기가 수련해요? 들으신 거 없으시죠? 수아는 들었던 거야. 그리고 또 현택이 어떻게 뭐예요? 뭐 없어요? 기억을 해봐. 수아 교회 수련회 맞아요. 네. 준기가 교회를 다녔었던 거야. 세상에. 큰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요. 큰 거였어 지금? 지금 코로나 걸리지 있니? 네. 제가 뭐 하세요? 너안 걸릴 거야. 수민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언제? 무엇입니까? 예전에? 네. 무엇이? 지금 걸렸다고? 네. 아 그런데 나도 얘기해줘. 이거는 이런 거 안 돼.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거 죄야 죄. 지금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코로나 아니라고 하고 왔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서 컴퓨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검사하고 그렇진 않았어.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있었어? 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때 근데 저 이번에 진짜 신속하고는 3번을 찍었거든요. 오늘 그저께도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 여기다 이강실. 근데 안 나오는 거를 그냥 감기에 타고 왔어요. 네. 아니 경험이 없는데 뭐.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 한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걸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걸린 것 같다고? 지금? 아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걸린 사람은 최소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고 하던데. 아, 그럼 안 걸린다. 안 걸렸어. 안 걸렸다고 믿자. 수민이도 안 걸렸어. 코로나 차라리 계약하고 있었어. 계약하고 걸렸으면 된다고?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자, 수정 한번 해볼까? 10분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나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정답 먼저 불러주고 같이 풀어보자고. 쉬운 문제들도 1번에 3번 3번에 4번 6번에 2번 7번도 2번 8번 5번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 4번
13번은 1번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보자. 1번 2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세제곱분의 1 말하는 거니까 8분의 1이라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정답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3번 이상항률 분포를 대표하는 얘가 바로 이항분포였어. 확인 한번 해볼까? 이 12,3분의 1이 뜻하는 의미가 뭐지?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을 몇 번 했고? 12번 했고 그 각각의 시행마다 문제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해당하는 이상항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거에 대한 뭘 찾는 문제? 익스펙테이션이 뭔데? 평균을 찾는 문제는 이항분포는 오히려 그냥 다른 종류의 이상항률 분포 문제보다는 훨씬 더 평균 구하는 게 쉽죠.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이 뭐였는데? 저 중국해요. N P가 묻지 않은 처럼 확인할까? 이것도 분산은 어떻게 구해? LP 저기다가 1-P라고 불리는 Q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자, 넘깁시다. 6번 문제.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말부터 챙겨놔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무조건 써야 되는 건 뭡니까? PA 바로 B와 PA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기만 해도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사건 A와 B가 독립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첫 번째 A의 6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 이것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PA가 그렇지.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면 A가 발생할 확률은 1에서 3분의 2를 제거한 3분의 1 그리고 교집합 확률이 얼마래? 12분의 1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PA였던 3분의 1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B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 4분의 1이라고 또 금방 정답이 나오게 되더라. 7번 문제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극한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우극한 어디로 가고 있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네.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말할 테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 8번 문제 가자. 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네. 대답 못할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수민아,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 걸 확인해봐야 되는 조건 몇 가지가 있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길 바란다면 x는 2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길 바란다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연속이라고 그렇지.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거 한 생각해봐.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때가 언제야? 표적점 뾰족점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x는 2에서 얼마나 되나? 매끄러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걸 매끄럽다고 표현하더라. 선생님 대학교 때 스무스 커브라고 배웠는데 하여튼 곡선 자체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수민이가 대답했으니까 우리 반은 에이스 아니 재훈이 확인하는 방법. 네?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그냥 위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지? 네? 그래프가 자극하는 그렇지. 2로 가는 좌극한 2를 넣었을 때 함수가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우극한. 그런데 재현이 말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 다 형식에 맞춰서 따지지 않아도
그냥 여기와 여기에 둘 다 누구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2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같으면 저절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은 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 뭐 2학년도 아니고 수능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인데 형식 갖추지 말자. 그래서 2 넣었을 때 위에 거 뭐 나오니? 12-2 아닌 것 같은데? 10-2 10-2 8-2A 플러스 2 10-2A 저 세대곱이에요. 세대곱 진짜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2 넣었을 때 10-2A가 맞네. 얘하고 밑에다 2 넣었을 때 나오는 게 10-2 이미 연속되어 있는 거였어 그러면? 네. 예. 이미 연속은 되어 있는 거였네. 이거 확인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금 그래프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스무스한지 뾰족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위아래를 둘 다 미분해서 다시 이걸 넣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작업이었어? 스무스하다. 2에서의 평균변 2에서의 평균변 좌측 미분 계수랑 좌미분. 우측 그렇지 좌미계랑 우미계가 이게 미분이 돼서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지고 있는 녀석들은 그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점의 위치를 왼쪽에서 접근시킬 때의 접선과 오른쪽에서 접근시킬 때의 접선이 같아야지 이제 매끄러운 거야. 우리가 미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뾰족점들은 왼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이 점에 대한 접선은 이거,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이 점에 대한 접선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럴 때 우리는 뾰족점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재훈이가 쉬운 문제였지만 대답 잘했지?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였지. 그래서 미분계수를 알아보기 위한 도함수를 구간별로 선생님 맞겠니? 네. 이게 이 이하의 접선을 찾는 방법이고 얘가 2를 넘긴 지점에 대한 접선을 찾는 방법. 여기다 누굴 넣었을 때의 결과가? 2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2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7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기는 좀 이따 하자. 혹시 이거 이 문제 해결 못한 친구들도 일단 할 것부터 먼저 할게. 10번 문제. 제일 중요한 글자 하나 찾는다면 뭐?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대충 읽으면 뭘 원하는 것 같아? 1학년이면서 박물관을 원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읽으면 이거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다시 꼭 읽어볼게. 박물관 A를 선택한 학생일 때 1학년 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1학년이면서 박물관 A를 간 학생 몇 명이나 나와있니 거기? 9명이나 나와있어. 그러니까 왠지 정답이 전체 32명 중에 9명처럼 계산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이 문제는 이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질문은 이미 몇 학년을 뽑아놨으니까, 아니 뭐를 뽑아놨으니까 박물관 A를 견학한 학생이 뽑힌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어려워. 그 상태에서 누구? 1학년. 그러니까 전체 기준을 문제가 지정한 전체 학생 수 32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전체 학생을 누구를 기준으로 가라? 박물관 A를 선택한 학생들로 가라. 박물관 A를 선택한 학생 몇 명이니? 24명 중에서 고민을 해라는 얘기였던 거죠. 32명 중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A를 이미 경험한 친구들 중에서만 결정을 해달라고. 그 중에 1학년 몇 명? 9명. 그래서 8분의 3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잠깐만 필기를 해줄래? 그냥 이거 12번 이거 1등급 맞추는 걸로 틀려요. 아이, 뭔 소리. 이거 12번 맞춰서 못 맞췄어. 너무 간단한 부분
무슨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걸 맞춘다고? 아 진짜. 야! 티내지 마, 티내지 마. 나 만약에 수능에 이런 문제 나오잖아. 나 비밀 안 할 거야. 1부터 10까지. 너무너무. 땀이 나니까 연티를 안 입을 수도 없고. 지금 추운 사람. 어린이 안 춥지? 수영이 추워? 너 잠깐 턱으로 트는 거 어때? 선생님 지금 이마 쪽에 땀이 며칠 동안 담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 전 24시간 톡으로 틀어도 그러니까 남학생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학생들이 추위를 많이 타. 근데 원래 신체 구조상 남자가 여자보다 추위를 더 잘 탄대요. 아 그렇지. 여자들은 체내 지방들이 꽤 있으니까. 얘가 추위를 안 타는구나. 수명이 추위 전혀 안 되지. 아, 진짜. 그게 몸에 그런 피하 지방이 좀 있으면 보호가 잘 돼. 대신 더위를 많이 타겠지. 저는 여름방학이 짧은 게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 여름방학은 2달 나와놓고 겨울방학이 없어 보여요. 겨울방학이 짧았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그럼 뭐라 하겠죠? 학년을 바꿔야 되는 시기니까 여유를 좀 더 주는 게 맞지, 겨울 좀. 자, 11번 가보자. 11번. 알려준 건 도함수인가요? 네. 찾는 건 함수에다 인원을 바라는 문제인가? 네. 그럼 도함수를 이용해서 뭐부터 찾는 거죠? 함수. 도함수를 이용해서 뭐부터 찾을까? FX, 원래 함수. fx를 뭐라고 불러? 원래 함수. 너? 대답 안 나오는 거? 펑션. 도함수를 폴렉스. 개 같다. 이상한 것만 주워들어가지고. 아들을 적분하는 함수. 그 이름이 뭐야? 아 정적분. 부정적으로. 정덕분 쳐봐. 내가 75%가 이거. 되게 잘했어. 원래 함수, 원래 함수. 그래, 원래 함수인데 부정적분이라 많이 부르지. 아 방학이네. 자, 부정적분 시켜볼까? 얼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c. 적분상수는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네, 다 봐요. f1이 0인 거 적용시키면 적분상수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얼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네. 이렇게 나온다. 저기다가 2만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12번 진행할까? 네. 진행해요. 1등 문제. 12번 문제는 풀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지? 어떤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라고 어리로 지정하게 된다면 나머점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X에다 누구만 넣어주면 끝나는? A. A만 넣어주면 이 X-A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머지였던 거거든. 그것처럼 지금 12번 문제 봐. 3차 방식을 누구로 나누겠대? X-N으로 나누겠대. X에 누구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1만? 아닌데? N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나머지는 그 3차 장식에 N을 집어넣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이제 부분수를 풀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문제가 막 정리하면 누구만 남지? n제곱 더하기 n만 남게 됩니다. 그럼 질문 1항부터 10항까지 M제곱. a n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길 바라는 문제 맞고 네. 형태는 당연히 부분분수로 진행하는 거 맞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B-A라고 하는 수의 역수 곱해야 되는 것 같지만 뒤쪽에서 앞쪽을 뺀 거의 차가 1밖에 없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집어넣게 되면 집어넣고 나는데 다 지우게 되면 맨 앞에 뭐 남아있고 1 하나 남아있고 맨 뒤에 뭐 남아있지? 11분의 1이 하나 남아있었을 거야. 중간 부분은 다 지워지게 됐을 거고. 그래서 정답은 11분의 14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갑시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알고 있네. 선생님, 여러분들 계산 따라갈게 그냥. 네. 지금 관계식에 의하면 A, M 플러스 2번 장은 M 플러스 1번 장에다가 N번 장의 2배를 빼고 나서 5를 더하면 된대.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알려줬고. 아, 그럼 N자리에 1 넣어주면 세 번째 항, 그 1을 넣었을 때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계산 이제 여러분들 걸 하자. 세 번째 항 뭐 나왔어? 4요. 4 나온대. 그리고 N자리에다 2 넣어주면 네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어. 2 넣어주면 2를 넣게 되면 세 번째 항, 2를 넣게 되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으로 네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얼마? 3. 다섯 번째 항은? 0.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진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직접 대입해서 원하는 항이 나올 때까지 찾아주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점짜리 문제 한번 시작해보자고. 14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폰 아닙니까? 응?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나? 네. 바람이 어디가 제일 잘 부는 거야? 아, 벽 쪽이 제일 잘 불겠지? 아니요. 선풍기 앞이 제일 잘 보냐? 선풍기 어디 있어? 저희 집. 굿. 여기 짱인데? 약간 그 집에서 TV 보는 아버지 딱 바꾸는 나이가 들어서 덕이 좀 강해진 줄 알았는데 올해 유독 없네. 소리에도 전례가 있네. 좋은 자세야. 어떤 자세네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더럽게 집에 한번 풀었어? 14번은? 13번이요? 아니, 보죠. 15번 풀었죠. 15번에 답이 하나. 아닌데. 진짜 이제 안 좋아요. 안 들어가? 네. 선생님은 이제 좀 안 하구나. 지금이 또못 보던 새 실력이 좋아졌어? 아니,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 그래. 원장 때부터 욕 먹었어.
자, 14문제 해결하는 방법 좀 고민해보자.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문제가 준 조건은 P와 Q의 속도를 알려준 상태지.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원점에서 처음에 이제 같이 만나 있다가 출발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날 거야. 그 다시 만난다는 걸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가 A라고 그랬던가? A라고 하는 순간에 A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난대.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풀이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설정을 해주는 게 옳겠죠? 네? 다시 만난다는 걸 이 문제를 풀 때 이 네. 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다시 만나기가 두 번째 위치. 위치를 구해서 그게? A를 넣으면 그렇지. 다시 만난다는 건 두 물체 P와 Q의 위치 변화량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이 함수가 어울리는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P가 땡 하고 출발하자마자 처음에는 막 후진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 되면 다시 전진하고 이렇게 움직여. Q는 처음부터 전진하고 있는 모양으로 움직여. 그러다가 어떤 A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P는 후진하고 난 뒤에 전진하면서 Q는 처음부터 전진하면서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로 따지면 P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고 Q는 생각보다 적은 거리를 움직였지만 이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P가 후진해서 전진을 하거나 말거나 처음 출발한 위치부터 A라고 하는 시간이 됐을 때의 그 변화가 P도 Q도 같은 양만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영이 말처럼 위치 변화가 갖게 되는 순간을 A라고 잡아주면 된다는 거겠지. 그럼 하나의 또 상식 필요하네. 속도를 가지고 위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뭔데? 적분이죠. 정적분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설정은 P의 출발한 순간부터 A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것과 Q라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같은 순간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합쳐서 계산해도 되는 거지? 합칠게. 3t 제곱 10t 넘겨주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 넘겨주면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결과는 누구?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0부터 a까지 나온 결과가 뭔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두 물체의 위치 변화량에 선생님 뭐가 한 거야? 차가 한 거야. 그게 뭐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적으로 묶어주면 3차원에서 금방 풀 수 있는 거니까 a는 0 또는 얼마? 2. 그래서 a가 0이면 당연히 이미 출발할 때부터 원점이었다고 했으니까 맞는 게 맞아. 그러니까 0이라는 정답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원하는 건 처음 만난 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난 순간을 원하고 있던 거니까 2초인 순간이라고 정답을 말해야 되는 게 옳겠죠. 자, 필기 필요한 분들은 하시고요. 다 끝나신 분들은 15번 문제 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좀 빨리 풀고 있는 친구들 계속 풀어. 어차피 계속 풀 거니까.
몇 번이니까 우리가 18번. 8번. 일단 다시 풀어보시면 아니, 어려운데. 수민이 피곤하니? 자세를 바로 잡아야지 안 들어오지. 자, 15번 갑시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 이거? 15번 해결하는 사람들 의견 좀 들어볼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중복조합처럼 풀고 싶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 그치? 모양 자체가 중복조합을 쓸 때 많이 나왔던 이 문자들, 1차의 문자들 가지고 만들어낸 그냥 간단한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일단 0 안 돼.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7 이상의 눈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재현이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도 그렇지만 직접 찾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선생님 혹시 빠뜨린 거 있는지 좀 찾아줘. 선생님도 한번 직접 찾아볼게. 네. 일단 A, B, C를 더해서 14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작은 눈 중에 1이라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1이 나오게 되면 14를 만들 수 있나 없나? 셋 중에 하나라도 1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제일 크면 6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14가 안 만들어져. 1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2와 6과 6으로 됐지? 네. 두 번째 경우 이제 3으로 늘려볼게. 한 눈이 3이 되게 되면 나머지 두 눈으로 11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아? 네. 11 만드는 방법은 5와
6으로. 6과 5. 세 번째, 4를 쓰게 되면 합쳐서 10 만들면 되는 거네. 10 만드는 방법은 4와 6, 5와 5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저 했으니까 엄청 길게 가거든요. 응? 숫자 많이 커요. 숫자가 많이 커요. 많이 크다고? 저 아라비아 숫자로 저 10년까지 쓸 수 있으세요? 이 경우 끝난 건데? 선생님 이거 끝났는데? 또 있어? 이제 없지?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2, 6, 6을 누구한테 2를 주고 누구한테 6을 주고 고민만 하면 되는 거잖아. 줄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줄 세는 방법 몇 팩을? 오랜만에 하자. 몇 팩을? 3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몇 가지? 3가지. 이거 몇 가지? 100가지. 똑바로 말하자. 이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이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3, 3, 3, 9에다가 6이니까 15가지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안 해줬어. 다 적었잖아. 다시. 누가 어떤 문자가 뭐가 되고가 아니라 14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 세 종류를 먼저 찾고 난 뒤에 걔네들 가지고 ABC에 배치되는 숫자들을 대응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풀이 이해돼? 그러니까 먼저 경어부터 찾아놓고 그 찾은 경우에 맞게 ABC에 들어갈 숫자들을 조합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5가지가 맞겠고, 이거 중복적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줄게. 이것도 치환을 해주면 되거든. 어차피 A, B, C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런데 그걸 잘 봐봐.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낯설겠지만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나는 A, B, C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A'과 B'과 C'을 찾는 겁니다. A'에 들어갈 조건 뭐게? A'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게? 누구부터? 0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조합 문제가 아니지만 A'과 B'과 C'를 만들어진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은 6-A', 6-B', 6-C'의 합으로 14를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A', B', C'의 합으로 누굴 만들어준다는 거지? 아니? 4 맞네. 얘네들 누구부터 뽑는 게 가능하다고? 0부터 뽑는 게 가능합니다. 맞지? 그래서 3H4. 그럼 62. 64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가지로? 15가지. 똑같이 15가지라는 정답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복점 문제를 많이 변형을 했어도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이랑도 그래. 중복점 문제를 치환을 통해서 변형하는 문제 중에 이런 풀이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많이 어색할 거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는 내용은 아니고 차라리 지금처럼 이게 가능한 경우들을 선생님이 푼 풀이 그리고 재훈이가 아까 말했던 뭐 직접 찾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런 풀이도 분명히 있는 거 맞지. 중복점 관련 문제가 맞아 사실. 자, 여기들 하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17번 문제 마무리해보세요. 17번.
수민아 이거 한 문제만 더 보시자. 혹시 너무 안 좋으면 이따 먼저 너가 숨 들고 좋게 해도 돼.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가져라. 저희 17번 정도 나왔어요. 네. 다들 큰 속도가 빨라졌어. 사랑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 자, 체크해보자. 첫 번째. 3차함수 fx의 f2하고 f5가 같다는 거 보고 여러분들 눈치게 뭐 있어? 이거 가지고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거 있었나? 네. 뭔데? F 있는 F5가.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f2하고 f5가 같대. 네.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다 그래프로 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관계식이 나와요. 무슨 관계식? 그 값이 두 개다. 그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최고점 계수가 1인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서로 다른 두 x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를 넣었을 때라던가 5를 넣었을 때의 값이 같다는 건 그 값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그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충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린 그래프가 나오게 될까는 얘기겠지. 그리고 어딘가에 같은 선상에서 같은 높이 어딘가에 2를 넣었을 때와 5를 넣었을 때의 모습이 잡히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직까지 그 2하고 5가 어딘지는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라는 거 나중에 챙겨주도록 하자. 두 번째,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두 개. 두 개. 방정식의 해라는 건 곧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던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p라고 하는 상수함수 간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두 개. 두 개가 나오게. 그럼 fx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란 말이지. 그 직선이 얘하고 만나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그 직선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직선의 위치가 극대랑 같은 위치의 직선이 있던가 또는 극소랑 같은 위치의 직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P의 위치로 가능한 건 여기하고 여기. P가 이거 아니면 이걸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문제 끝까지 안 적었지? 실근의 개수를 두 개를 해주는 그 P의 최대값은 누구다? 최대값은 F2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F2가 여기 이렇게 있어. 같은 값이 있어야 된다며. 맞아요? 그럼 최대값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실근의 개수를 두 개를 해주는 P의 값은 얘 아니면 얘야. 그 중에 최대값은 위 아래 중에 누굴 말하는 거겠어? 위의 걸 말하는 거야. 그게 P의 최대값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바로 x에 6을 넣었을 때의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f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고 얘들아? 여기는 5가 되는 그래프를 말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관계식 찾을 수 있는 게 맞아.
누구의 공식을 찾는 거지? A 그 성차원수 fx x 세제곱은 이걸 찾을 수가 있죠. 네. fx-p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네. 교점이 몇 개 나온다고? 2개. 2개 나온다고. 그런데 이 x가 2에서 만나는 이 교점은 그냥 평범 교점이 아니라 접점이니까 거기다가 3차원 계수가 또 1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x-2라는 인수를 몇 개? 2개 갖고 있는 모양으로 잡히게 될 테고 나머지 한 개의 인수는 누가 되는 거야? 이쪽의 교점을 의미하는 x-5라고 하는 1차식이 하나 더 따라붙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자. 이게 문제가 원하는 fx가 되는 건데 p만 찾으면 끝나겠네? 네. 그 p 뭐로 찾는 거야? F0은 여기 나와. 그렇지. 우리 아직 이용하지 못한 힌트 있지? F0이 0이니까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나 이거? 10 4 4 5 20 마이너스 20 나오나? 네.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20 P는 20이 돼야 되는 거겠죠. 아니 또 적어야 되죠.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질문이 뭐였지? 아 뭐야? 접근하는 거 여러분 도움 받으면 되나? 이제? 예. fx 찾은 거 많으니까 접근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예. 아 마지막 접근이었구나.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불러드릴게요. 0부터 2까지 fx 뭔데?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9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24x 끝? 네. 이걸 접근한 결과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이거 정적분에서 얻은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28.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길 때 28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fx하고 y는 P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긴 관계식을 이용해서 fx-p라고 하는 3차식이 어떤 모양으로 이수분해가 돼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이거 못하는 식으로 꽤 많아. 잘 생각을 해봐. fx-p라는 녀석의 교점이 2에서 한 번, 5에서 한 번. 2에서 한 번이라는 건 중근이기 때문에 인수 2번. 얘는 그냥 평범한 통과하는 교점이니까 한 개짜리. 그렇게 3차 계수가 1인 형태로 존재하는 3차식의 인수분해된 모습을 fx-p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분명히 맞다는 거죠. 자, 하셨다가 이쪽에 있는 문제들 조금만 더 풀면 안 되죠. 먼저 볼게요. 아, 좀 실례. 네, 좀 쉬어. 날도 더운데. 얼마나 잘 보는데. 너 구속도 안 눌렀잖아. 잘 불렀어. 나안 들렸어. 나안 들렸어. 못했어. 네, 필요한 학생들 나야 되는데. 나중에 쌤 역할 알고리즘 쪽 근데 이제 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우리 몇 번째 차례지? 17번이요. 18번이요. 8번. 근데 18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좀 집중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서로 같은 흰 공 4개, 서로 같은 검은 공 3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흰 공끼리 구별 안 한다는 거고, 검은 공끼리 구별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주어진 7개의 공에서 한 개씩 순서대로 다 꺼낼 때, 그 순서대로 뽑힌 그 번호에 맞게 1부터 7까지의 번호를 부여한다. 4개의 흰 공에 부여된 번호 중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다음에 흰 공 번호 중에 작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거 잘 기억하고 있자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의 번호를 부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 부여되는 공의 어떤 그 번호의 종류를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그 7개의 공이 어떤 순서대로 뽑혀 있는지가 몇 가지로 나오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경우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지? 700 곱하기 아니 그러니까 300분의 그렇지. 아니 뭐가 아시죠 뭔지? 알지.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알지.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우리 찰떡같이 알아듣으니까. 맞아. 7개를 배열하긴 하지만 7개 중에 4개와 3개가 각각 겹친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 얼마 나와? 35. 35.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3, 4, 5다. 왜 이런 거? 이게 뭐? 그러니까 x가 뭐였어? 흰 공에 부여된 번호 중에 두 번째 숫자를 찾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1이 나올 수가 없지. 제가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을 때? 흰부터 시작하는 7개가 배열되어 있을 때 얘가 제일 작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부터 제일 큰 확률 변수 5는 어떨 때 가능할까? 끝에가 흰일 때. 검검검으로 그래 검검검으로 시작할 필요 없지.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흰이요. 흰으로 끝날 때 이때 얘가 제일 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게 몇 번째 공인데? 5번째. 5번째 공이 되는 거니까 5까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니? 우리 1번, 2번 그냥 패스할까? 네? 1번 확률 얼마 나오면 돼? 35분의 10. 35분의 10 나온다.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말자. 2번 확률 변수 x가 3일 때는 얼마? 35분의 12. n분의 10이니까 35분의 12. 이제 세 번째 계산하러 가야겠네. 확률 변수 x가 누가 되는 경우 찾아야 돼? 4. x가 4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4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면 1번, 2번, 3번은 누가 돼야 되는 거지? 네. 1번, 2번, 3번 번호 받은 애가 누가 어떤 색깔이 돼야 돼? 검검흰. 검은색이 몇 개고? 2개. 2개고 흰게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4번 자리에 4번 자리에 흰 공이 들어오는데 이 흰 공의 확률 변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흰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리고 검은 공 2개가 더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앞쪽에 배치하는 경우는 검은 공 몇 개 중에 검은 공 몇 개였지? 2개. 3개. 2개. 2개. 그리고 3개 중에 2개. 2개. 너 씨. 검은 공 3개 중에 2개. 뭐야? 맞아? 예. 검은 공 3개 중에 2개. 그리고 4개. 흰 공 4개 중에 1개. 맞아? 그런데 지금 재훈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어차피 검은 공하고 흰 공이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야? 같은 공이야. 그리고 우리 이 35라고 계산한 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검은 공 3개 중에 어떤 2개가 혹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전혀 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게 돼.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재훈이 똘똘해졌어. 에이스를 향해 거듭나고 있는 중. 아니 이미 에이스예요. 그리고 서영이도 있잖아. 지금 여기서 성도 제일 잘 나온 친구가 누구야? 서영이네요. 아, 비슷해? 네, 서영이네요. 내가 잡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검은 공 2개. 2개와 흰 공 하나를 그냥 배열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럼 검검 흰, 검 흰 검, 흰 검 검 몇 가지 나오는 거야? 3가지.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이쪽은 검은색 몇 개? 1개. 1개, 흰색 몇 개? 2개. 그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4가지. 여기도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흰 공의 위치가 4번 자리에 놓이려면 그런 모양으로 놓일 수 있는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된다? 9가지. 9가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확률변수 x가 마지막 얼마일 때? 5일 때는 전체 경우의 35가지 중에 얘네들 빼주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계산됐다는 가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계산됐다고 믿자고. 이거 다 더하기 얼마지? 분자? 31.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였니? 뭘 구하는 문제였어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50 어? A 더하기 B 더하기 이 증명은 그건 재료는 그게 아니고 확률에서 x의 평균 분할 구한 문제였던 거잖아. 네, 평균 구할까? 평균 구하는 방법?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하는 마지막에 뭐하기? 마지막에 기침하는 거 말고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 더해주는 거 맞아? 네. 너 지금 나누기라고 얘기해 혹시? 네. 갑자기 기체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더해주는 거 맞지? 그래서 35분에 가자. 얼마? 20 더하기 36 더하기 36 더하기 20 그래서 35분에 110이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 112. 112 약분 되는 거 있나 혹시? 네. 그러면은 5분의 16이 돼요. 7, 5, 35 7은 7, 7, 6에 42 맞나? 네.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번호는 ABC 좀 찾아가자. 가나다가 ABC네. 가가 누구야? 35. 얘가 A가 되는 거고 나는 어디니? 9 X가 3 요게 B가 되는 거고요. C는 얘가 C가 되는 거죠. 이거 몇 배? 5배. 5배에다가 A, B 더하는 거니까 16 더하기 9 더하기 35 44에다가 16 더하면 60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금방 나와. 자,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20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주도록 할게. 20번 문제 한번 서둘러서들 해석해봐. 우리나라 날씨가 맨날 이러면 담배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담배 피는 하기가 겁나. 너무 더워서. 이 생각에 그때 못 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는 담배가 저기 알지? 하이브. 좀 모르죠. 알잖아. 전 진짜 담배를 손도 안 대는 사람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진짜 담배 같지가 않아. 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결국엔 담배잖아요. 아니, 담배는 맞는데 그 관련형 담배라서 그 원래 걔를 태우는 게 아니라 찌는 거잖아. 아니, 잘 알잖아. 왜 그래? 몰라요. 모르죠. 이게 담배 피는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이미 끊은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게 담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논리가 좀. 이건 홍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면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아마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마 와이프가 눈치 못 챌 것 같아. 녹화되고 있는 진짜 안 나. 와이프 저런 거 안 봐. 까비.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지. 오늘 좀 세게 나가시는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와이프는. 네, 오늘 마시는 진짜? 수만 남은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한 개씩 읊어주세요. 저거 보고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 어떤 뜻이? 맞나? 이거 뭔 뜻이지? 원점 맞아. 이건 결국 f의 두함수인 f'x라는 이 함수가 기함수였다는 얘기인 거지. 원점 대칭이었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이라는 건 저 두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의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저 녀석의 부정 접근을 담당하는 원함수 fx는 차수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 그래서
거겠죠. y축 대칭 함수를 말하는 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마 모양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기를 y축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려야 되는 4차 함수는 포물선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함수였던가 아니면 y축에서 정확하게 극대값이 나오게 되네. 이렇게 생긴 함수였죠.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힌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꽤나 많았다는 거. 그럼 이제 결정 한번 가볼까? 결과로 한번 가보자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 나왔다니? 0.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2. 끝났네. 끝나네 진짜. 이성 정답 뭐였냐? 자 얘만 보면 알겠네 이제. 아 그래프는 위에 거구나 아래 거구나. 아래 거. 아래 거구나. 이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온다는 거. 여기가 지금 y축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x가 1인 시는 분명히 이쯤 될 텐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대답해 줄래? 몇 컴마 몇? 1, 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여기는 몇 컴마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지? 네. 그럼 x축은 어디쯤에 있는 거야? 저쯤. 저쯤 어디? 조금 밑에. 조금 밑에. 이보다 두 칸 아래쪽에 있는 이 위치에 x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함수식을 구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잡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갑시다. 기억.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맞습니까? 예. 이게 기억 부분이네. 정답. 리은. 마케부터 0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0부터 k까지의 정적분 결과랑 같다.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니까 리은 하러 가볼까? 마이너스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마이너스 k 지점부터 0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0부터 k라고 하는 지점까지 정적분 결과랑 당연히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죠. 그래서 니은도 정답. 디귿. t가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이거 뭐야? 모르요. 보통 모르면 맞더라고. 0과 1 사이일 때 마t부터 t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6t보다 저는 사실 그냥 1 넣긴 했어요. 이거 함수 찾아야겠네. 아유, 안 찾아도 끝나는 줄 알았더니 찾아서 갑시다. 네, 전 찾긴 했어요. 찾아야 될 것 같아.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세 군데 찾아냈지? 네? 그게 누군데? x가 아니라 마일 0 1. 이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4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어. 그럼 도함수의 3차항 계수는 얼마가 돼야 돼? 4. 4가 돼야 되겠죠. 4. 맞아? 예? 그래서 정리하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4x가 도함수였던 거고, 그래서 도함수의 부정적분 fx는 x 4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 건데 f1이 얼마였다? 0이었다. f1이 아니지? f1이 얼마였다? 2였다. 2였다. f1이 2였던 거니까 1번 결과가 2라고 해주는 적분상수 얼마 나왔는데? 3. 3 아닌가? 3 맞나? 확실해? 3. 난 너희들 믿지. 네. 맞지? 네? 그래서 여기 극소 지점이 2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극대 지점이 0 났을 때 함수값이 여기가 3인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좀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잘 봐. 디귿
t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0과 1. t가 0과 2 지점 1 사이에 t가 있는 거야. 여기에 t가 있는 거야. 그지? 정적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했어? 마이너스 t부터.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를. 그럼 여기가 t면 이쯤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문제가 말하는 대칭이 안 되는데? 이거 착한 사람은 높이가 같은 거 보이지? 네. 전안 보여요. 안 보여? 전 본성이 약한가 봐요. 아유, 악해 빠져가지고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마이너스부터 t까지야. 그러니까 지금 D급 보기의 좌변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선생님이 지금 뒤꿈치고 있는 이 빨간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맞아? 이게 디귿의 좌변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그게 누구보다? 6t. 6t보다 6t가 어디냐? 이거 가로 길이 얼마? 2t. 세로 길이 얼마? 가로 길이를 2t, 세로 길이를 3으로 하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6t가 되는 거죠. 네. 와. 이렇게. 맞아? 예. 그러니까 좌변을 의미하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오변이 말하고 있는 오른쪽 직사각형의 면적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작을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니은까지만 했을 때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필요하긴 하네. 그래야지 디귿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걸 테니까. 됐나요? 네? 근데 이 문제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될까? 아니죠. 아니야. 이거 실제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해줘. 맞아? 네. 정적분을 해주고 그 결과가 6t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0과 1 사이에서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못 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럼 못 풀 것 같아. 21번으로 봅시다. 상수가 5t가 돼버렸어.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자, 필기.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그림만이라도 좀 적어놔. 그래야지 나중에 한번 볼 때 도움이 될 테니까. 필기 끝나신 분들은 2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깜빡 하얀색. 또 A의 조건을 찾아야겠는데? 이 부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해결이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 좀 도움을 줄게. A의 위치를 1보다 작은 쪽 또는 1 또는 1보다 큰 쪽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세 가지의 경우에 맞는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극대값이 1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지 지금? 근데 A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A가 1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죠. A가 1일 수.
자, 한번 말해볼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이거? 얘들아. 어쨌든 이 함수의 절표는 1하고 a가 되는 거 맞지? 예. 1하고 a가 되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이거 아니야? 1하고 a를 절편하라고 있는 포물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게 절대값이다 보니까 x에 대입된 숫자가 a보다 작은 쪽일 때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a의 왼쪽만 꺾어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원하는 정답? 오케이?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이거 극대값이 얼마 나오니? 극대값이 얼마 나오니? 극대값이 0으로 나오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두 번째, a가 1이면 x-1 곱하기 절대값 x-1 이거 어차피 절편은 1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것은 이게 부호가 반대로 나와서 a의 왼쪽은 반드시 밑으로 접혀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네. 이건 아예 극대값이 없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세 번째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a가 1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럼 일단 먼저 그려놓을게. 먼저 그려놓을 거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대해서 a의 왼쪽은 뭐 하자고? 반대로 접어주자고. 이게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a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fx의 모습이 돼요. 이게 유일하게 극대값이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겠지. 우리 계산하지 말자. 어차피 포물선인데 2차 함수니까 몇 콤마면 2분의 그렇지. 이들의 중점을 말하는 걸 테니까 2분의 a 플러스 1, 1이라는 점이 돼야 되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fx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질문이 뭐였어? 0부터 4까지 잡을까? 0부터 4까지? 뭔가 a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도움 받을까? 아, 그거 같이 할까? A 3이에요. 소영 맞아? A 3? 응, 도움 받았어.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 여기다 누구 넣은 거? F에다 누구 넣은 거? 2분의 a 플러스 1 넣은 거. 그래서 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를 계산한 결과가 y값 누가 나오게? 1이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지금 내가 넣고 있는 x값 a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니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이거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음의 값이니까 반대로 내보내면 되는 거야. 반대로 내보낸 거랑 이거 계산한 결과가 1이 되게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값 중에 1보다 큰 값이 정답이 될 거라니까.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찾았다고 하니까 믿고 갑시다. a가 3이 나온대. 여기가 3이었던 겁니다. 그치? 죽는 거 아니야? 수미 검사 한번 더 해봐. 오늘은 그냥 일단 다 파뜨려버리고 집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 지금 느낌이 어때? 뭐가 바뀌겠다? 뭔가 좀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오케이, 우리 확정이다. 아니 근데 겨우 가면서 형이랑 결국 가서 3번 찍었대 이거? CS 시작이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거 듣고 좀 가야겠다. 그리면 안 돼. 웃고 있을 일은 아니지. 이따 원장한테 말씀드려서 조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생각은.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솔직히 신경이 써도 이쯤이 안 멈춰요. 그치? 솔직히 난 상관없어.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이제 기록할게. 이렇게 됐던 거지. 맞아요? 맞아? 네. 그럼 이때 질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0부터 4까지 정적, 여기다 그냥 바로 옮겨버릴게. 0부터 1의 왼쪽으로 한 칸 더 간 이 지점부터 3의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간 이 지점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면적 더하기 이쪽에 있는 양의 면적 더하기 이쪽에 있는 양의 면적을 원하고 있는 문제였던 거야. 그럼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세 번 나눠서 풀어주는 거 맞아? 나눠서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뭐죠? 얘랑 저랑 똑같아요. 그렇지. 어차피 이면적과 이면적이 또이또이 떨어져. 같은 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을 뭐로 하면 된다? 이 부분의 면적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된다? 1부터 3. 1부터 3까지의 정적분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걸 또 계산하면 또 바보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예. 포물선과 직선의 둘러싸인 부분 어떻게 계산하더라? 6분의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아 저기 A 아니네. 말해줘야지. 절대값 최고차 배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으로 계산. 그 베타가 알파가 누가 누군데? 2하고 1. 아니야. 3하고 1. 3하고 1인 거죠. 그래서 6분의 여기 봐. 이거 최고차 배수 기가 들어가서 얼마 나오겠어? 1. 아닌데? 이거 위로 고르기니까 최고차에서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해주면 정적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포물선과 직선에 둘러싸인 면적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랬죠. 얼마일까 그러면? 3분의 8.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됐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녀석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가 세 가지 중에 얘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아니, 다안 해. 자, 선생님은 오늘 몇 번까지 할 거냐면 23번. 25번까지 할게. 자, 쉬운 문제 내 문제 빨리 풀어봐. 목이 칼칼해? 아니, 근데 알잖아, 한번 근데 열은 안 나는 거 같아, 그치? 열 안 나지. 얼굴 표정은 괜찮거든, 지금. 아니 막 근육통도 없고 두통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아파 보이는 얼굴은 아닌데 기침이 좀 좀 세니까. 많이 나와. 불편해서 원래 그럴 때 가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원장한테 섞어놓은 말씀드려. 어제가 진짜 안 맞았어요. 아, 보기도 했었어? 어제가 그냥 목소리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목이 아프고. 지금 모의고사에서 분수 안 나오죠? 분수? 네. 분수 나오면 이제 분모 더하기 분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럼 잘못 보였다는 얘기겠지? 그렇겠죠? 그러네. 이제 오늘 25도까지 된다고요? 그렇지. 분수 없죠? 뭐가 분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아 진짜. 근데
음수가 없죠. 아이고야. 자, 22번. 합치면 로그 6이 얼마? 36. 그러니까 정답은 이 녀석의 도함수는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 21에서. 이거 정규하면 6차식? 6차식에 들어있는 2차 함계수는 EX를 몇 번 뽑는 거? 9번. 몇 번 중에? 6번 중에. 6번 중에 2번. 누가 2번이라고? EX가 2번. 그럼 나머지 4번은 누구야? 마이너스 1이 4번이 뽑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4x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2차 계수는 얼마? 60. 60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뭐 말하는 거지? A7 더하기 A6. 6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 말하는 거 맞나? 네. 그게 지금 50이 된다는 얘기. 이거 무슨 수열을 했니 혹시? 차차. 그래요? 등차라고 했으니까? 확실해? 예. 그러네. 등차라고 했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첫 점과 공식을 좀 풀어주면 되는 거 같지? 네. 그래서 얘는 누구? 얘는 누구? 플러스 11D. 5, 6이니까 11인가?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A와 첫째 항과 D 공차를 찾아준 다음에 나머지 질문에 대한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예. 자, 남은 저 반대편 문제 4점짜리는 우리 다음 주 언제지? 월요일 날 이어서 하고 선생님이 또 프린트 준비해 올게. 이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챙겨와야 돼. 네. 수고들 했어. 뭐 때문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안 갖고 와. 우리가 34. 이거? 그래서 하지. 아, 40다. 소리. 발사가 아니야? 4 플러스 40 또는 48, 34. D가 4, 네, D가 4. D가 4, A가 3. 7가 이거잖아, 일반항이. 몇 번장 찾는 건데? 43. 11 데이터. 몇 번장이라고? 11번째. 11번장이니까 43. 얘 때문에 이제 11개, 이제 히터 틀자. 나 나갈 거니까 히터 틀어. 내가 해놨어. 몇 시야, 지금? 3시? 맞아, 이게 좀 따라오면 안 돼? 모르겠어. 이름이 뭐예요? 박, 개리, 여이, 개리. 한 번만 더 이름 뭐라고? 수인이? 수인이 개리. 수인이 개리. 다음 주에 또 물어본다. 고생들 했어. 이렇게 예. 4강 학교부터 시작합시다. 2020학년도 시작할 차례죠. 한 4시 50분 사이에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이거 식사하시고 7시에 봬요. 2020학년도죠. 네. 여기요. 2020 시간은 다 끝났어요? 네. 자, 일단 2번은 괜찮습니까? 네. 그럼 갑니다. 3번 괜찮습니까? 네. 4번은요? 네. 안 괜찮으면 얘기하세요. 정수야, 숙제 좀 해와. 왜 안 하는데? 한 줄 알았어요. 아, 정말 거꾸로 매다 던져버릴까 보다, 정말. 농담이야. 또 집에 가서 또 오빠 아끼면 나 던져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너희 엄마인데. 너희 어머님은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조건 내 편이니까 알지? 너희 어머님들은 다 내 편인 거 알지? 이제 뭐. 제가 어머니 진짜 무조건 해요. 4번 괜찮아요? 네? 넘어갑니다. 8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넘어갑니다. 9번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11번 괜찮아요? 네.
11번 괜찮아요? 네. 정말로? 네. 넘어갑니다. 잘하네. 14번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웬열? 15번은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지수 로그 계산이 섞여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네? 네. 여기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2학년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방법을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헤이 오래간만에 지수 로그 계산이 나왔는데 지수 로그 섞여 있잖아요. 지수 로그 섞여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뭐냐면 로그로 먼저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가장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설사 로그가 제 말 들어봐요. 로그를 바꾸잖아요. 다시 뭐로 바꾼다? 네. 오히려 문제의 복잡도가 더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수랑 뭔가 섞여 있다 그러면 항상 끝까지 뭐를 밀어붙이죠? 지수를 밀어붙이세요. 자, 15번 문제. 두 양수 A, B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게 있었네요. 예, 얘는 여러분들이 살짝 틀릴만 합니다. 1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A, B가 무슨 수다, 여러분들? 양수가.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9의 A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2의 B분의 1승이잖아. 쳐다봅니다. 이거부터. 깔끔하지 않잖아요? 네. 일단 처리하실 거. 당연히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인 거니까 3의 몇 A승이고 예. 승리. B분의 싫어요. 그러니까 좌우변의 몇 승? 동시에 B승 해버리면 3의 2A B승이라고 하는 게 2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2AB 이퀄 로그 3의 2가 바꾸지 마시고 차라리 왼쪽에 있는 그 지수 로그 형태 있잖아. 시작합니다. 누구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로그 3의 누구다 여러분들? 64 쳐다봅니다. 64도 소인수 분해할 준비하고 이거를 다시 지수로 돌리시라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들이 됐어, 여러분들. 비율을 따지면 9대1 비율이에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분해? 지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3의 누구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네. 64가 남았잖아요. 네. 64는 2의 6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이 지금 너님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너님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 네. 그러면 너희 둘 사이에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쳐다봐. 3 동일한데 지수는 다르다. 여기 깔끔하게 누가 있죠, 여러분들? 2 또 있잖아. 그럼 그 2 자리 대신에 같은 거 너가 들어맞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정돈 3에 누구 플러스 B의 제곱승이라고 A 해. 플러스 B의 제곱. 이 자리 대신 네가 들어왔잖아? 네. 그럼 3에 몇 A, B승이다? 12A. 그렇지. 12A, B승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비교 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로그로 돌렸기 때문에 문제였다. 시작.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몇 AP가 된다. 12A. 늘 이딴 식이죠. 정돈합니다. 몇 A 제곱에다가 2AB, 12AB 넘어서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AB가 되고 10AB 플러스 누구 제곱이다? 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다? 인수 분해가 안 돼요. 무슨 분해가 안 돼요? 인수 분해가 자, 이 다음 갑니다. 이 다음. 구하라고 하기를 A 플러스 B분의 누구 마이너스 B를 구해라.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 그리고 여기서 누구 플러스 B도 나와야 되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봐. 이러니까 사관학교 문제거든요. 이러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여러분들 여기서 하셨어야 되는 게 뭐인 거냐면 A, B는 일단 둘 다 무슨 수고 여러분들? 양수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인데 다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A 플러스 B 분의 누구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여기서 A, B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무슨 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인수 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뭘 써보라 그랬냐면 근해 공식을 써보라 그랬는데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이게 이상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경험이야. 이거 동시에 다시 뭐? 동시에. 이거 동시에 분자 분모를 B로 나눠봐. 그럼 누구 분의 A에다가 B분의 A 더하기 그 다음 분자는 B분의 A 마이너스 왜 이 직권이었냐면은
이 2차로 그러니까 약간 좀 보이는 문제 자체가 많은 건데 좌우변을 다 동시에 B제곱으로 나눠버려요. 누구 제곱으로? 그럼 B제곱분의 A제곱인 거니까 누구분의 A의 제곱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 곱하기 누구분의 A의 누구분의 B제곱 나눴으니까 누구분의 A에다가 이라면 B분의 A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지, 그치? 네. 네? 근데 무슨 분해는 안 되지 지금?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무슨 공식을 쓰셔야 되지? 근해 공식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A, B가 분명히 양수예요. 그럼 B분의 A 근해 공식 들어갑니다. 시작 몇 분의 그냥 그냥 1분의 맞죠 여러분들? 네. 이거 2로 나눈 거에 반대 부분 거니까 5 맞아 여러분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5 빼기 1인 거니까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24가 됐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네. 이해돼? 네. 잠깐 봐봐. 5 플러스 루트 24는 물론 양수지, 그치? 네. 다음 누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4? 5라고 하는 건 얼마지? 루트 25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라고 하는 것도 루트 25 빼기 루트 24? 걔도 양수지, 그치? 네. 그럼 헷갈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 맞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 B분의 A 둘 중에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A가 B보다 어디? 마지막에 있어? 아니요, 맨 처음에 첫째 아이 놓치고 갔네. 우리 A가 누구보다는 B보다 B보다 크대. 크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A가 B보다 크대? B가 더 작아.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넌 몇보다 커야 돼? 1보다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됐지? 네. 그럼 1보다 크다? 느낌적으로 몇 플러스 루트 24야? 1 플러스 5 플러스 루트 24지, 그치? 이해돼? 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정도 생략할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분의 A는 몇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냥 누구분의 A라고 하는 거는 5 플러스 루트 24로 처리하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녀석이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들어옵니다. 그럼 너는 몇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24분의 몇 마이너스? 몇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24? 얘를 계산해 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무신화를 하셔야 되는 거지? 유리하면 맡겨도 되죠, 그렇죠? 예. 정답이 4번이 나온대요. 몇 번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4번. 그럼 필기 하시고 잠깐만요. 이것부터 이해할까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20번 이론부터 풀기 전에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fx라고 합시다. 누구 x라고 합시다? 일단 기본적인 이해. 어떤 함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세 번 문제 분석부터 할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몇 차 함수 fx에 대해서. 4차. 그러니까 우리 연습했던 거 갑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 거니까 x 4승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 뒤에 점점점으로 잡아놨다는 건 일단 수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닐 거면 빨리 무술프로 돌아서야 되죠. 잠깐 갑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종류 극점 몇 개던가 하나던가 저 봐야 돼요. 극점이 하나지만 미분계수 빵돼서 멈칫하는 지점이던가 아니면 극점이 몇 개던가 4차 함수 크게 종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네. 그 4차 함수에 대해서 gx 이퀄 다시 책 보시고 한 번은 fx 하라 그랬고 한 번은 몇 a 빼기 fx 하는데 2a 빼기 fx. 그 경계가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맞아요? 네. 즉 우리의 함수 y는 fx가 y는 a라고 하는 애보다는 위쪽에 있다면 그냥 누구 x 하라고 했고 fx 맞아요? 네. fx가 a보다 작아? 즉 y는 a보다 작으면 2a 빼기 fx 하랍니다. 맞죠? 네. 여기다 쓰면서 얘 갖고 연습합시다. 여기에 gx가 다시요 한 번은 누구 x고 2a 빼기 fx인데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어 잘하시면 수학 잘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온통 기호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호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많이 써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기호 약문이기 때문에 일명 수학적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수학적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나와 있는 기호를 말로 바꿔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지 봐야 돼. 편의상 너를 y는 a라고 한번 해볼까? 요거는 a? 그럼 질문을 가지고 할게. 이 점의 y값 얼마죠?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a죠. 맞아요? 네. 자, 이거부터 합니다. 빼기 fx. 수도 없이 했잖아요. 뒤집어 엎어. 이게 빼기 fx잖아? 그 앞에 몇 a를 더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한 점의 상태를 봐. 그럼 잘 봐요. 드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이 점의 y값이 a라는 거는 이 길이도 누구라는 거지? a.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지? a죠. 그럼 여기 이만큼이 짬뽕 몇 a지? 2a지. 그러면 너님이 빼기 fx인데 그 앞에 몇 a를 더해라? 그럼 이 점의 y값을 2a만큼 올려라. 맞죠 여러분들? 2a만큼 변화해라. 그러면 2a는 쭉 올라가서 1로 오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점이 1로 올라타 버리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a 빼기 fx라는 함수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몇 a 빼기 fx죠? 이해돼요? 돼요? 그러면 잘 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그냥 너랑 더해봐. 더하면 몇 a지? 질문. 누구끼리 더했죠? 그렇지. y값끼리 더했죠. y값끼리 더했을 때 2a로 일정화돼요. 맞아요? 그럼 더하는 거를 2로 나누는 건 뭐 보는 거지? 중점 보는 거지. 그러니까 y값끼리 더했을 때 그 y값의 중점이 아직 무슨 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y는 a라는 거지. 아니 더해봐봐. 더하면 2a잖아. 그거 2로 나눠봐봐. 그럼 누구지 여러분들? a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봐.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더하는 거 중점. 여기지. 맞아?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더하는 거 중점.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공부해놓은 게 좋죠. 이런 건. 너와 너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거냐면 누구는 A 대칭이 되는 거지. y는 A 대칭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 함수가 뭔지 보자고요.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y는 a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는 위쪽에 있을 때는 그냥 누구 x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y는 a보다 위쪽에 있는 건 너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다가 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fx가 y는 a보다 작은 쪽이잖아. 맞지? 됐어? 그럼 작을 때 누구 선택하래? 즉 노랑이 선택하래.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결론적으로 누구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최종 결론이 뭐지? 이 함수는 결국 어떤 함수가 되는 거지? gx라고 하는 애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는 거지? y는 누구 x라거나 함수를 누구는 a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어퍼쳐 올려버린 거지. 어퍼쳐 올려. 다시 봐. y는 fx라는 함수를 y는 a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y는 a 아랫부분을 위로 엎어쳐 올려. 위에 부분은 내비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됐어요? 그럼 가. 함수 gx가 우리의 대상은 지금 이런 함수인데 잠깐만 fx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지? 4차 함수 중에 이런 형태가 있지. 급점 몇 개짜리?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뭐가 불가능하지? 미분이 불가능하지 gx가? y는 a가 이렇게 내려와도 이 점과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가.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분의 5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문제예요. 마지막에. 맞는가 여러분들? 즉 누구 x를 완성하라는 얘기지. fx 완성하라는 얘기겠네. 가조건은 뭐죠? gx는 x 이퀄 몇에서만 뭐가 가능하지 않다? 2분이 가능하다. 쳐다봅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우리의 4참수 fx와 y는 a하고의 교점 중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교점을 가지면 즉 fx는 함수를 이렇게 뚫어버리면 날카롭게 뚫어버리면 어퍼처 올릴 때 날카로운 점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점에서 미분 불가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 따져봐 여기서 다 따져봐 만약에 그 4차 함수가 극점을 3개 가져 몇 개 가져? 극점을 쓰고. 만약에 y는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gx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좀. 이게 y는 a 기준 fx 아랫부분 어퍼처 올리면 되는 거지 네. 그럼 gx는 샥 뿅 샥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도 몇 군데에서 미분 불가야 네. 그러니까 y는 a를 설사 극소에 놔도 여기하고 여기에서 불가능한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넣으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지 네. 극대에 놔도 안 되지 그치? 네. 항상 미분 불가점 몇 군데씩 나와 2군데 이상씩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W자로 놔도 무슨 자로 놔도 여러분들? W자로. 아 선생님 이쪽 글자기가 낮고 이쪽 글자기 높은 거 똑같죠? 어차피 뒤로 엎어친 거니까 네. 그럼 만약에 완벽한 W자 형태의 4차함수야 이해됐어? 네. 안 되죠 네. 왜? y는 a를 어디다 놓던지 간에 날카롭게 뚫는 데가 있잖아 네. 엎어쳐 올려버리면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니까 미분 불가지 그치? 네. 이해됐어? 네. 너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좋아. 하나고 3중분. 그러니까 됐어 여러분들? 예. 됐어? 예. 그러면 뭐 나조건을 좀만 이따 나조건 만약에 주어진 4차 함수가 넘치? 이렇게 내다 치자고 네. 네. 되죠 네. 잘 봐요 y는 a가 만약에 여기에 지나가 그럼 여긴 접하면서 뚫는 데잖아 늘상 맞아? 네. 그럼 이 점에서 뭐가 불가능해? 미분 불가. 그럼 여기 봐 g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위에 부분 내비두고 그치? 네.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위에 부분 내비도 이게 gx지 네. 빨간 게 누구 x고 GX. 그 다음에 하얀 게 누구 x가 되는 거지 네. 근데 x 이퀄 얼마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4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다는 거지? 4. 4? 즉 네가 y는 a인 거니까 이 점의 좌표 4,2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익히 알고 있는 거 접한대로부터 극소까지의 비율 항상 몇 대 몇이다? 3대 1을 유지하는 거지 그치? 네. 네? 네. 나 조건에서 뭔가 이거 될 것 같아 함수 누구 x 빼기 누구 x GX. 그러니까 여기 봐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는 거지 헤이 누구 x 빼기 누구 x다 GX 빼기. 그럼 이거 두 함수끼리 뭐 하는 거야? 잡아 뺐잖아 질문 그럼 이 구간에서 잡아빼면 얼마야? 아. 무조건 빵이지 네. 이 구간에서 잡아빼면 EF. gx 빼기 fx 요 길이잖아 맞지? 네. 요 길이 이만큼 길이들이 얘가 취하는 함수값들인 거지 그치? 네. 그럼 그 길이가 뭐 하다가 증가하다. 커지다가 여기 극대극소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네. 최대 찍고 다시 줄어드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다가 4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자, 빠는 거잖아 맞니? 네네네. 그런 함수야? 근데 gx 빼기 fx가 x 이퀄 몇 분의 7에서 2분의 7. 최대값 몇 대 1을 갖는다 이게. 언제 최대로 하겠지? 네. 여기가 최대지 네. 맞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요 길이가 몇 대 1이라는 거지? 2. 2a라는 거지 그때 x가 얼마라고? 2분의 7. 2분의 7은 몇 점오지? 3점. 3.5? 네. 넷보다 작아 저가 좋아요. 되지? 네.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 됐으니까 그냥 하자 알아 근데 한 번 내가 이래서 위해서 이번에 이쪽에 나봐 그럼 네가 누구는 A지 지금 Y는 Y는 A면 이 허연 기준은 FX고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잖아 예. 그럼 어디에서 미분 불가라고? 왼쪽. 여기가 얼마야? 4. 그 다음에 GX 빼기 FX의 최대는 여기지 그치? 네. 그럼 이때 X값이 몇 분의 7이라고? 2분의 7. 말이 안 되지 4가 작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네.
이거 안 되는 거. 그럼 넣어놓고 뭔가를 하라는 건데 아직 이용하는 게 뭐다? 그 잡아뺀 새끼의 최대값이 몇 A라고? 아니. 이게 2A라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2A라는 얘기는 이 잡아뺀 값 최대가 지금 몇 A라는 거지? 네. 잠깐만. 네가 누구는 A였어? 대칭이니까 당연히 같겠지. 네. 그럼 요만큼은 얼마고? A. A고 요만큼도 얼마라는 거지? A라는 거야? 네. 근데 네가 Y는 A야? 네. 거기서 A만큼 더 내려? 그럼 이 점의 Y가 얼마야? 빵이네. 나 점잡혀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넣어야 되네. 네. 이해됐어? 네. 작업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거기 막 이상한 애들이 광고 같은 거 하러 와서 막 그런 거 있잖아. 10분권 광고. 그래서 막아버렸어. 이제 얘 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얘 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알고 있는 정보를 갈까요? 저 그래프 옮겨 그립니다. 이제 더 이상 2a 빼기 fx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함수가 몇 분의 7에서 접했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a라고 하는 라인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 y는 a와 x 이퀄 4에서 만난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라고? 드다다다다다 극소 기준 접한 대로부터 몇 대? 네. 3대 얼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이겨? 아 정말 2분의 8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7과 2분의 8의 간격이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만큼 줄어들어야 되겠네. 맞니 여러분들? 됐어? 됐어? 그럼 2분의 7에서 2분의 3만큼 줄어들면 2분의 4인 거니까 여기가 2네. 돼? 돼? 여러분들이 되게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4차함수를 안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누가 보여? 누구는 A랑 만났어. Y는 A. 2에서 접하면서 뚫었으니까 몇 중근이고 그 다음 4에서 뚫었으니까 1차? 됐어. 자 어때? 누구 x 빼기 A가? 네. 최우차계 1이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시작. 누구 빼기 2에 3승이다. 빼기 2에 3승. 그 다음 누구 빼기 4다? 3 빼기 4가. 연립방정식 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F 2분의 7이 빵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F 2분의 7?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라? 2분의 7을 대입해라. 2분의 7 대입하면 2분의 7은 빵? 네. 그 다음 빼기 A에다가 이퀄. 우와 이거 뭐야 산수. 2분의 4를 빼면은 2분의 3이잖아. 네. 2분의 3의 세제곱인 거니까 8분의 얼마에다가. 7. 그 다음에 2분의 7에다 2분의 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지. 그렇지? 네. 산수는 집에서. 그러면 우리 A는 얼마다? 16분의 27이 됐겠네요. fx가 완성됐습니다. 했어. 마지막 하라고 하는 게 f 몇 분의 5를 완성하라고요? 2분의 5. 끝까지 합니다. 그럼 2분의 5를 넣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2분의 5에서 2분의 4를 뺐으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몇 분의 1이에요? 8분의 1. 2분의 5를 넣어요. 2분의 8?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3에다가 2분의 3에다가 돼? 네.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넘어서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몇 분의 16분의 27 했어. 우리는 16분의로 통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16분의 얼마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27 여기까지 됐지 그치? 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분의 16분의 얼마다? 14. 약분이 되나요? 네. 8, 26, 8, 3, 24 그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분의 3이다.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필기하시고 넘어갑니다.